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표용호의 예측과 조심하라는 당부가 이제 현실로 왔구나. 어떤 분은 조심하길 잘했네 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직도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10월에 서울 빌라 경매가 1268건으로 아주 폭증했고요. 17년 만에 가장 많은 경매 물건입니다. 아파트 경매도 7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서울의 신규 유입은 늘어나는데 낙찰은 안 되는, 정말 보기 드물게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롯데타워 시그니엘도 경매 물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매로 물건이 나온다, 이 이야기는 주인이 빚을 갚기 위해 팔려고 내놔도 안 팔렸기 때문에 빚 변제가 안 되니까 경매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불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정말 헷갈리실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서울 남부지법 경매 1기에서는요 빌라 119채가 나와서 경매를 진행했는데요. 또 그 전주 18일에도 이 법원 경매 1기에서는 빌라 110채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100채가 넘게 매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10월 25일에는 경매 5기에서도 89채의 빌라가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요. 요즘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경매법정이 이렇게 열릴 때마다 100채 전후의 빌라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경매 숫자입니다. 남부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이 어디냐면요,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이쪽입니다. 서울 서쪽 남부지역이죠. 강서구의 전세 사기 사건도 많이 났었던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경매가 왜 많은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쪽의 경매는 또 어떨까요? 이쪽은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중구 관할이기 때문에 강남권은 경매가 별로 없을 거야. 물건이 나오는 대로 서로 사려고 할 텐데 무슨 경매냐? 강남은 부동산 불패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서울중앙지법 경매 21기에서는 20채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강서구 마곡지구의 토지임대부 아파트 분양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한 3억대 아파트가 나온다 라고 아주 짧게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고 분양받겠다고 정말 많은 분들이 몰렸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듣고 왔냐라고 그쪽에서 물으니까 표용호TV를 보고 와봤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분양받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그냥 3억대 반값 아파트가 나온다, 토지 임대부이기 때문에 토지 렌탈 비용은 또 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거길 막 몰려간 겁니다. 분양받으러 간 거겠죠. 사실 그래서 지금 경매 얘기도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경매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실태를 파악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아무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가 아파트는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한 10채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10월 24일 경매에서는 경매 물건이 2배 이상 많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강남권도 경매가 늘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경매 시장의 물건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금리 때 가능한 범위를 다 땡겨서 사신 분들의 물건은 금리가 오르면서 버티지를 못하고 나오는 물건들이고요. 또 어떤 물건들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빚독촉에 몰려서 나오는 물건들이기도 합니다. 빌라 경매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주거용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 아파트, 그 건수도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는데요. 지난 10월에만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238채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 이후 7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경매 건수가 발생한 달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 기록을 넘어서는 경매 건수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예측인데요. 그렇다면 경기도 아파트 경매 건수는 또 어떨까요? 지난 10월 경기도 아파트 경매 건수가 총 592건입니다. 이게 1년치가 아니라 지난 10월 한 달치입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역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숫자인데요. 왜 이렇게 경매가 많이 나올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 이치지만 다시 한번 정말 잘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가격 줄다리기를 하다가 매도자의 매도 희망가에 매수자분들이 안 사준 겁니다. 매수자가 고가라고 인식하고 안 사주니까 팔아서 빚정리를 하려고 하던 것이 팔리지 않으니까 빚정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경매로 나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이치죠. 자, 여기서 제가 꿀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경매, 비싼 고가로 경매가가 출발합니다. 왜냐? 감정평가를 할 때 고가인 상태에서 감정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고가이고, 그래서 한두 번 유찰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평가는 보통 경매로 나오기 전에 6개월 전 또는 한 1년 전 정도의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고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때는 분양만 하면 완판되던 오피스텔도 정말 경매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10월에만 서울 지역에 187건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데이터를 보고 정말 제가 놀란 것은요, 2006년 4월 그때가 202건이었습니다. 202건의 경매가 있었는데 그 이후 17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오피스텔 경매 숫자입니다. 여러분, 2006년이면 그게 언제입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바로 직전의 해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7년에서 8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거 그냥 경매가 많아졌나 보다라고 가볍게 느끼면 안 되는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내년, 후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예측 불가입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시한폭탄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도 오피스텔의 경매는 어떨까요? 지난 10월에 146건의 경기도 주거용 오피스텔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이 수치 역시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앞으로 매매 시장이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는 물건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자, 생각해보면 2021년 7월에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쭉쭉 올라서 지금은 3.5%에 머물러 있는데, 기준금리는 3.5%지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는 7% 수준까지 뛰어 올라왔습니다. 2019년, 20년, 21년에도 무리한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산 주택 보유자분들은 원리금 상환 압박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이유도 그래서 쓸 돈이 없기도 한 것입니다. 주택을 사느라고 빚을 진 것만도 아닙니다. 주택 대출을 조이니까 대출을 막 해주는 지식산업센터, 상가 이런 쪽을 분양받으신 분들도 이 늘어나는 공실에 세입자가 들어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은행빚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무조건 대리운전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부르면 빠르게 달려오는 세븐콜 대리운전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븐콜 대리운전 앱을 설치만 했는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10,000원을 적립해 주고요. 그리고 이용할 때마다 이용 금액의 10%를 또 적립해 주고요. 친구 추천 시 최대로 7,000원을 또 적립해 주고요. 그리고 마일리지가 50,000원 이상 충전이 되면 바로 인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세븐콜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수억 원대의 무리한 대출로 부동산을 샀는데 이제는 그 빚을 못 갚고 경매로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더 큰 경고가 또 있는데요. 경매 시장에 주택 경매 물건이 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인기가 예전만 못합니다. 아파트도 10채 중에 한두 채 수준만 낙찰이 되는 수준인데요. 상업용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3차례 유찰되고 난 뒤에 겨우 낙찰됩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7, 80%의 수준의 낙찰률을 기록했는데, 이게 7, 80%의 낙찰이라는 것은 10채 중에 7채나 8채가 낙찰되었다는 것인데, 지금은요, 서울 아파트의 낙찰률이 10월에 26.5%까지 쭉 빠졌습니다. 10채 중에 2채나 3채밖에 낙찰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계속 유찰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시기 경기도의 낙찰률은 어떨까요? 39.5%입니다. 인천이 39.1% 낙찰률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자면 40% 밑도는 수치라서 이것 역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말해주는 수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 주거용 오피스텔 낙찰률이요, 여러분 들으시면 놀랄 겁니다. 9.6%입니다. 10%가 안 됩니다. 이건 역시 10건 중에 한 건이 낙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경기도가 13.7%, 인천이 16% 오피스텔 낙찰률이 있는데 역시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대출 끌어다가 사놓으면 그냥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함,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 행위들이 결국 가격만 부풀려 놓았지 부동산 소비자들에게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21년부터 계속 부동산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곧 터지겠구나라는 데이터들을 보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수요는요, 공급을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 이야기는 죄송하지만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의 용어입니다. 시민들 입장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다, 이거죠. 2018년부터 21년까지의 상승, 그리고 22년 폭락, 그리고 23년 반등, 여기까지 제가 예측한 대로 흘렀습니다. 자, 그럼 24년, 내년, 내후년 25년 어떻게 될까요? 최영호TV 구독 설정해 주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영상을 좀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엄청난 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